41페이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평면 표현 기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면 표현에 대한 것들, 교재를 잠깐 좀 볼게요. 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별도로 요거는 좀 익혀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어떤 시설물을 요구하면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시설물을 좀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각정과 팔각정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는 육각 팔각에 해당하는 그러한 템플릿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각정을 그려야 돼요. 자, 지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m짜리 육각정을 그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가지고 있는 템플릿 30짜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 외접하는 육각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원을 갖다가 먼저 자, 흐리게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자가 들어오는데 이 삼각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는 60도. 자, 그리고 이렇게 놓았을 때 여기는 30도 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30도, 60도, 그리고 직각 90도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육각이니까 원의 내각의 합은 360도. 자, 6개의 각으로 나누면 60도씩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자, 우리 요 대각선을 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대각. 좀 자가 좀 기울어 보이죠? 카메라 각도 때문에 감안을 좀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선이 이제 60도 선이니까 원에 외접하게 이렇게 60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자, 하나 긋고. 자, 또 이렇게 해서 외접하도록 선을 하나 더 긋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를 뒤집어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와서. 하나 긋고, 하나 긋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이 또 수평 방향으로 접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어줘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찌그러져 보이는 이유가 각도 때문에 그러니까 감안을 해서 좀 봐주실게요. 자, 다시 이 부분 필요한 부분만 요번엔 진하게 자, 뒤집어서 다시 있죠. 진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 보조선들은 다 지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아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힘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닫아주시고 이쪽도 닫아주십니다. 어때요? 육각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육각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요. 자, 그러면 그 옆에 팔각정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 똑같이 3m짜리 팔각정이다. 이렇게 3m면 30짜리로 원을 긋고 자, 요번에는 팔각이니까
자, 요 자가 들어올 거예요. 45도, 45도, 90도. 이 자가 들어올 거고.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45도 하나, 둘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자, 그대로 뒤집어요. 이렇게. 자, 반대쪽. 자, 하나, 둘. 마른 목골이 있는 거죠. 자, 수직 두 개. 올라가면서 수평 두 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각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41페이지에서는 이 시설물을 제가 일일이 다 그리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눈으로 익혀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따가 오후 시간에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하셔서 좀 익혀주셔야 돼요. 표현기법들. 오늘 다 익힌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구기 종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형태만 여러분들 익혀주시고 규격은 표준 규격이 있긴 하지만 형태만 이렇게 익혀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3페이지 갈 거예요. 자, 집안의 표현. 자, 단면도를 그릴 때 우리가 집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안의 표현을 갈 건데, 자, 우리 집안선을 하나 좀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GL 라인, 그라운드 레벨에 해당하는 GL 라인을 하나 좀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GL 라인 이렇게 하나 그을게요. 이만큼. 이게 이제 GL 라인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소형과 블럭이라든가 보도 블럭이라든가 적벽돌 같은 이러한 블럭 계통들 표현을 할 때,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적벽돌이라든가 블럭 계통은 두께가 60, 모래 40, 잡석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GL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로 합이 200일 때 우리 1cm 이내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여기서 이만큼 자를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만큼. 어차피 논 스케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이 이제 나타내야 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있는 거죠, 지금. 이만큼.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있겠죠? 집안 표현.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반으로 나누세요. 그냥 눈대중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요거를 다시 6대4로 한 번 더 나눈다 생각하시고 밑에가 좀 좁아져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논 스케일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블럭이 이제 이렇게 얹어지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그릴게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1cm 이내로 다시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이만큼 터프하기를 했고 거기에 반을 자 쪼개서 다시 6대4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블럭을 이렇게 평깔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넓적하게
화면이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요만큼씩 표현을 해주시고, 자, 줄눈 일부러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점을 찍어서 모래. 자, 요 아래는 뭘까요? 여기는 잡석인데, 잡석 그리실 때 막 이렇게 자대고서 이렇게 막 그리시고 하시는데요. 자를 이렇게 대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잡석은요, 이렇게 요거를 쓰세요. 자를 이렇게 놓고 삼각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될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격도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요 정도 간격이면 됩니다. 잡석 간격. 이만큼씩 오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잡석 기호 나타내 주시고, 물론 여기가 땅바닥이니까 좌측 우측은 이렇게 집안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출선을 뽑아야 돼.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아래 원지반, 자, 요거는 일부분만 이렇게 군데군데 나타내시는 걸로 할 거고, 네 개를 잡는다 치면 인출선을 이렇게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뭐 T60 적벽돌이면 적벽돌, 고압블럭이면 고압블럭, T40 모래, T100 잡석, 원지반 다짐. 자, 그런데 여기서 잡석을 포함한 요 두께 있죠. 요거는 일반적인 티크니스 값을 제가 정해드린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잡석의 어떤 교재에서는 150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00이고 뭐가 맞느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석을 까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은 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물의 하중에 따라서 잡석 지정 두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얼마의 하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집안 상태에 따라서 잡석 지정 두께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 도면을 우리가 주어진 조건대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집안 조건이라든가 하중 분포 조건 이런 것들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100으로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나머지 이쪽 부분들도 아까 체크한 거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면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이제 표현 기법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52페이지 갈게요. 자, 도면 작도 순서 및 요령이라고 해서, 자, 1단계부터 쭉 있죠. 준비 단계. 이거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텝 1, 2, 3, 4 해서 쭉 있는데, 자, 1단계, 2단계, 자, 3단계, 3단계서부터 지문 해독 10분, 4단계 표준한 작도 20분, 5단계 공간 분할 40분, 6단계 평면도 그리는데 40분, 7단계 단면도 그리는데 30분. 요거 있죠? 요거대로 이제 도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면 들어가실 때. 그래서 요거 52페이지 반드시 정독을 좀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54페이지 보시면 13번 문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황도가
중부지방이라고 주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남부수종은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지금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 수종들은 다 남부수종이에요. 동백, 굴거리, 먼나무, 단연금, 태자모, 구실잣, 배롱꽝꽝, 피라간사, 아오에, 돈나무, 식나무, 차나무, 농나무, 강나무, 후박, 활선이, 후피약, 협죽도 이런 것들은 다 남부수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상지가 만약에 중부지역이다 라고 주어지면 자, 이러한 수종들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지에 따라서 수종 선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 그거 배롱나무가 좀 애매하죠? 근데 배롱나무가 중부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수종입니다. 겨울철에 방한 조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아니요, 쓰시면 안 돼요. 배롱나무 쓰지 마셔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딜 가실 거냐면 앞으로 갈게요. 51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 수목 규격에 따른 평면 표현. 자, 수목 심볼 및 관목의 단위 식재 수량에서 자, 화력 규모, 관목 이렇게 해서 근원직경, 흉고직경에 따라서 심볼, 즉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원형 템플릿의 원의 크기, 평면도 그릴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흉고직경이 4cm짜리는 수간폭을 1.2m로 봐라. 그러니까 12짜리를 그려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설계 기준에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따로 암기를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굳이가 암기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의 수목을 평면 표현할 때 이 원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하시냐면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낙엽 화렵수는 자, 규격을 잡을 때 자, 두 가지 방법이죠. 자, 수고 곱하기 근원직경 또는 수고 곱하기 흉고직경으로 규격을 잡아요. 그쵸? 우리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교재의 이 내용은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에 따라서 심볼 크기를 정하는 걸 나타낸 건데 자, 우리는 이 근원직경, 흉고직경을 무시를 하겠습니다. 무시를 하고 자, 수고에 자, 우리 아까 나무 화렵수 그릴 때 이렇게 있으면 자, 수간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6대 4로 본다라고 했죠. 수구의 60%를 갖다가 자, 수간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수간폭. 자, 그래서 수목의 규격 잡을 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수고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3.5에 근원직경이 15짜리 느티나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원의 크기를 얼마로 잡을까? 자, 우리 근원값은 보지 않는다. 무시하고 자, 3.5에 60% 0.6을 곱합니다. 그러면 2.1m가 나오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템플릿 21짜리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자, 수고가 2.5에, 이번엔 흉고직경. 자, 8짜리 개수나무예요. 얘는 크기를 어떻게 잡아서 그릴까? 자, B값은 무시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수고 2.5m죠? 여기에 60% 0.6을 곱해서 1.5m가 수간폭으로 간주가 되고, 가지고 있는 원형 템플릿 15짜리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침엽수 계통들 있죠?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자, 얘네들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H 곱하기 W죠. H 곱하기 W. 자, 그러면 여기서 W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W가. 이게 수간폭이죠? 그러면 W 값대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고가 4.0에 W, 2.0에 뭐 스잣. 얘는 이게 수간폭이니까 그냥 수간폭이 2m란 얘기잖아요. 2m란 얘기니까 가지고 있는 템플릿 그냥 20짜리로 바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걸로. 자, 그럼 이해되셨죠? 요거. 자, 그리고 관목의 식재 수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수간폭에 따른 제곱미터당 식재 수량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관목의 식재 수량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셔요. 일단은 첫 번째.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1제곱당 20에서 30주를 계산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관목은 수량 가지고 채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볼게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목을 식재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여기는 가로가 4m, 세로가 1m, 4제곱미터잖아요. 한 칸이 1제곱이에요. 4제곱미터니까 4제곱미터당 2, 30주를 잡으면 80에서 뭐 120주. 이 범위 내에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목은 크게, 아시겠죠? 관목은 크게 규격 가지고, 수량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정도 범위 내에 쓰시면 무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교목은 내가 정해야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재 수량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정해야죠.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 지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